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몰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몰타의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라지어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Absolutely, we do not agree with the fact that it was not renewed, the fact that the veto was exercised. We think we cannot understand yet as new members we'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it's an unprecedented situation where a sanctions committee cannot rely on the expert advice and reporting of a panel of experts. 프라지어 대사는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s no plans for another vote, but clearly it's not a situation that we can just roll over and accept. 국무부도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의 대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panel that whose work has previously been extended unanimously, and I think it's clear what happened here is that Russia made a bargain with the DPRK in return for the DPRK arming it in its war against Ukraine, and now we're seeing Russia deliver on its end of the bargain. 밀러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일축했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는 서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제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한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묻어버리려는 뻔뻔스럽게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들의 관심이 모든 가용한 수단으로 북한을 목조르는 일을 이상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며 평화적 합의는 전혀 의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영김 의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푸틴이라고 부르면서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푸틴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당국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제공원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우주 발사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금지돼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여러 개의 정찰 위성 발사를 예견했다면서 박 부총국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실용적 기상 관측 등 우주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자체의 역량 향상을 통해 위성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당국의 한국인 억류자들과 가족의 소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이 겪는 아픔은 고문과 같다며 이 끔찍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과 가족의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제네바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를 만나 면담하고 가족들의 소환을 받은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편지는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어 가족들에게도 억류된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비통과 슬픔은 고문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최진영 씨는 앞서 억류자 가족 대표로 살몬 보고관을 만나 아버지 등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도 북한 당국에 억류자와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리즈 트로설 대변인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지난달 나다 안 나시프 유엔 인권 부대표를 만나 억류자 가족들의 공개 편지를 전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강제 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자의적 구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공정한 재판 보장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억류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대한 부당한 제한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는 1일 VOA에 유엔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북한 당국이 아버지를 비롯해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정말 일단 중요한 건 생사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북한이 좀 답변을 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라도 일단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정부는 현재 적어도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 질서의 안정성이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세주르네 외무장관은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과 이란의 동일한 혐의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밝히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이전은 분쟁을 크게 고조시키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주권과 영토 보전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제 질서의 안정성도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현재 국제 정세는 분열과 대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프랑스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마르티네즈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격상시킬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역 삼성 장군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주일 미군 사령관과 미국 제5공군 사령관을 겸임한 제리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은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태평양의 안보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전 사령관은 또 주일 미군 사령관 재직 당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속도와 대응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주일 미군 사령관은 전면적인 충돌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달걀을 굴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인 가족과 온라인 추첨을 통해 어린이 수천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6,400개의 달걀이 사용됐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는 1878년 이후 부활절에 맞춰 백악관이 매년 지켜온 전통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예외적으로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미사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31일 바티칸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복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한다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 보장,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세계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날 중동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레바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하이티, 미얀마, 또 수단의 분쟁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북미와 중남미, 한국, 필리핀, 유럽 등의 기독교 국가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1일 중국을 방문했으며 오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전 총통은 이날 중국 남부 광둥성 센젠으로 향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평화와 우정의 여행이라고 말하고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전 총통은 광둥성에서 머무는 동안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와 국제적 온라인 게임 회사 겸 중국산 소셜미디어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 전 총통 사무실이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전 총통이 오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전 총통은 전임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으며 시 주석과는 2015년 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필리핀이 정부 조직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부의 해양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25일 서명한 뒤 이날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필리핀은 해양 영역의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토 보전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의 평화로운 존재를 위협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런 도전에 맞서 새 국가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양 안보 관련 정부 조직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필리핀의 국가해양위원회는 기존의 국가해안감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외교, 법무장관, 정보기관 수장 등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통합된 해양안보 관련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자 중국 해경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위험한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중국은 연간 3조 달러가 넘는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거의 모든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필리핀뿐 아니라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재 재판에서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난달 31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은 지난달 31일 예루살렘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인질 석방 협상을 외치며 총선거 실시를 촉구했으며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가족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인질 구출 실패에 항의하며 주요 도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253명을 납치했으며 이 중 130명가량이 아직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하마스와의 휴전과 인질 문제를 해결 못해 네타냐후 전시 내각이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중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혀 총선 실시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후방에 무차별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히르키우 지역 검찰은 지난 31일 러시아의 집중 포격으로 이 지역의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며 남동부 도네츠크 경찰은 러시아군이 크라스노 호리우카의 14개 소도시와 마을에 포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서부 리브에서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가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남부 자포리자 지역 내 변전소가 무인기 공격을 받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르드 지역의 한 마을이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